자, 3월 17일 중등부 2교시 중1 심화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좀 공식의 형태나 외울 게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쌤이 오늘 띄워주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였죠, 맞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 대각선의 총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 그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n분의 180 곱하기 n-2. 내각의 총합을 나누기 n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외각의 총합은 360. 한 외각, 정다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n분의 360. 그래서 우리는 다각형의 내각보다 외각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쭉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왔었을 겁니다, 맞죠? 자, 저번 시간에 정다면체를 했고요. 오늘은 원, 다음 정다각형을 했고요. 정다각형은 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을 할 겁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 곡선에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할 거는 원입니다. 한마디로 원. 그리고 원 안에 뭐 부채꼴이 있고 할꼴이 있고 원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 거의 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3학년,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거의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원을 할 거니까 당연히 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한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한 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심과 반지름을 써서 막 문제를 푸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서 하고 중학교 때는 뭐 반지름은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중심과 반지름이 덜 나오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원이라고 부르고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원을 따라 움직이면 호 AB라고 불러줄 겁니다. 호 AB. 그리고 곡선이기 때문에 선분이 아니라 저렇게 곡선의 형태로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으면 선분이 되죠. 근데 그 선분이 원 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 AB, 선분 AB를 표시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할선. 지금처럼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원을 분할했다는 뜻이요. 요만큼의 원과 요만큼으로 분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할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중심과 방금 원 위에 두 점이 있었죠. 중심과 점들을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부채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부채꼴이라고 부르고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할의 모양에, 우리 전통 할이 이렇게 생겼죠. 할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할꼴이라고 불러줍니다. 할꼴. 그러니까. 그리고 중심각, 호,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저 용어들을 읽고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위에서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1-15 오른쪽 그림의 원 O에 대하여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1번 원 O의 지름. 지름은 중심을 지나가는 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분 BC가 되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두 배한 얘가 지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가는 현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호 AB. 호 AB. 호는 아까 이렇게 적기로 했죠. 그렇죠? 곡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호 AB. 현 D. 현은 직선이죠. 선분이죠. 그래서 D. 그 다음에 중심각 AOC에 대한 호. 그래서 호 AC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막 용어들을 했죠, 맞죠? 그랬을 때 중심각의 호랑 막 넓이 이런 게 어떤 거 연관성을 가지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원 또는 합동이 뭔지 우리 앞에서 했죠.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그럼 얘랑 얘가 중심각이 같다는 거죠, 지금. 그럼 중심각이 같으면 당연히 부채꼴도 합동이 될 거니까 호의 길이도 같겠죠. 그리고 넓이 또한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정비례. 지금 얘가 이거하고 이게 같으니까 두 배 관계겠죠, 맞죠? 그랬을 때 호도 두 배가 되어 버리겠죠, 맞죠? 그래서 호의 길이나 넓이는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 중심각이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지금 호는 우리가 지금 두 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었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현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현은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었을 때 현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두 배인 거니까 삼각형이 빗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죠, 맞죠? 그래서 두 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지만 합동이었으니까요.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된다고 현의 길이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는 두 배, 세 배, 네 배, 넓이도 두 배, 세 배, 네 배지만 현의 길이는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2학기 거는. 그러니까. 자, 이게 40도고 80도네요. 40도, 80도 몇 배가 되었죠? 두 배가 되었죠? 그럼 5도 몇 배가 되면 된다? 두 배. 그래서 그냥 10. 그걸 10으로 적으면 40대 80은 뭐 5대 x 이렇게 적어달라는 건데 그냥 비례식이니까 어차피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하고 30입니다. 넓이가 몇 배가 되었냐면 5배가 되었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5배가 돼야 될 거라고. 그래서 20을 5배 하면 10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오른쪽 그림에서 현 AB, 현 CD, 현 DE가 같다.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요게 110도였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55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110도니까. 그러면 각 AOB의 크기라고. AOB도 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5도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읍.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 한다. 방금 저 원의 정의가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기읍은 맞는 거. 니은. 원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현이라고 한다. 두 부분을 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귿. 한 원에서 현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보다 항상 짧다. 지금 우리가 원에서 두 점을 잡았을 때 현을 이렇게 하면 현이죠, 맞죠? 근데 지름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을 해봤자 지름보다 길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한 원에서 현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보다 항상 짧다. 근데 짧다라고 해서 틀렸겠네요. 중심을 지나는 게 현이 될 수도, 중심을 지나는 현이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현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만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겠네요. 한 원에서 할꼴과 부채꼴이 같아질 때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원에서 중심이 있고 이렇게 되면 부채꼴과 할꼴이 다르겠죠, 맞죠? 근데 이 현이 점점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를 탁 지나가 버리면 이것도 현이지만 부채꼴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중심하고 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현과 부채꼴, 할꼴과 부채꼴이 같아졌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 이렇게 될 거니까 180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 되어 버리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C는 원호의 지름 AB와 BC의 호의 길이가 3대2 그러면 호의 길이의 B랑 중심각의 크기의 B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름이니까 저게 180도 평각이 되어 있겠죠. 맞죠? 그럼 평각을 몇 등분해서 총 5등분해서 BOC는 그 중에 2개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180에서 5분의 1을 곱하면 36이니까 72도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3대2니까 5등분, 총 5개를 한 것 중에 2개가 BOC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곱해버리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서 원 O의 넓이가 108이고 각 AOB가 20도 각 COD는 4배의 AOB일 때 색칠한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20도인데 COD가 AOB의 4배라고 했으니까 얘를 4배하면 80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넓이를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가 20도짜리를 만들어주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20도가 될 거니까 총 중심각의 크기가 10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게 되어 있냐면요. 비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넓이가 108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럼 원은 한 바퀴를 돈 거니까 360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럼 360도일 때 108이면 100도일 때의 넓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360도 대 100도는 360도일 때가 108이면 그때 100도일 때는 얼마일까? X.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X는 10800. 그럼 X는 360분의 1800.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고 6으로 약분하면 6636, 61은 6, 68, 48. 다시 6으로 하면 30. 그래서 30. 100도일 때는 3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쟤는 문제를 왜 저렇게 빨리 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좀 문제가 좀 오버해서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내는 게 훨씬 더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같은 원 O에서 호 AB, 호 BC, 호 CPA가 4대 1대 7일 때 원 O의 넓이가 36제곱cm일 때 부채꼴 BO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B 대 BC 대 CA가 4대 1대 7.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한 바퀴 360도를 4대 1대 7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60도를 4대 1대 7이니까 총 12등분 한 거죠. 그러니까 12등분 한 것 중에 한 개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30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럼 쟤는 4배를 한 거니까 120도가 될 거고요. 얘는 7배를 한 거니까 210도가 되어버리겠죠. 내가 똑바로 계산했는지 궁금하면 저걸 다 더해서 360도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원 O의 넓이가 36제곱cm일 때 부채꼴 BO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BOC의 넓이는 360대 30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360대 30은 원의 넓이 36대 X. 물론 이거 곱해서 계산해도 되는데요. 360도가 36이 되는 건 1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곱하면 X는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숫자가 편할 때는 저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가서 내면은 굳이 이렇게 비례식 세우지 않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호의 길이랑. 그냥 그 공식 써서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그림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에서
AD랑 OC가 평행하고 AD랑 OC가 평행. 이 문제가 원 쪽에서 되게 많이 나온대요.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O랑 D를 이은 선분을 그어주세요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30도면 동의각이어서 여기가 30도죠. 그 다음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되고 30도 30도니까 여기가 120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OD라고 하는 반지름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뭐 문제는 그 다음은 어떤 걸 내든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각 BOC가 30도이고 호 BC가 6cm일 때 호 AD의 길이를 구하라. 한 30도에 해당하는 게 6cm고 호 AD는 중심가의 크기가 120도에 해당되고 있죠. 그러면 30도가 120도가 되려면 4배를 했으니까 6을 4배를 해서 24cm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선분 OD를 긋고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요. 그러니까. 자, 11번.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각 AOB랑 각 COD랑 각 DOE가 같다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 CD, 현 AB. 현 CD랑 현 AB. 중심가의 크기가 같으니까 현의 길이도 같겠죠. 호 CD랑 호 AB, 호의 길이도 같겠죠. 현 C가 2AB. 현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호는 정비례하니까 맞고요. 부채꼴 COE의 넓이는 AOB의 넓이 2B. 넓이도 정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이라고 해서 원의 넓이를 곱할 때 3.14를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지름의 길이 곱하기 3.14,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근데 3.14는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14 1로 해서 계속 끝없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적고 있을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는 3.14까지만 했었는데 이제는 요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파이. 여러분 요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서 약간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지게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지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나 둘레의 길이 같은 걸 할 때 3.14가 솔직히 계산하기 되게 귀찮았었죠. 그동안 맞죠? 그래서 3.14보다 파이를 쓰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상수인데 여러분이 그냥 어떤 숫자다. 유리수가 아닌 유일한 숫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2라면 그놈의 둘레는 2로 하지 말고 3으로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 3이라면 그놈의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반지름의 2배, 그래야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3.14, 이거를 일일이 초등학교 때는 계산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는 3.14 대신에 6파이. 더 이상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3 곱하기 파이. 그래서 답은 9파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3.14의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맞죠?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2파이r. 그 다음에 둘레 구하는 방법이 뭐야 하고 물으면 2파이r. 넓이 구하는 방법은 파이r 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둘레의 길이는 5에다가 2를 곱해서 10. 그리고 파이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10 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넓이는 5를 제곱하고요. 25. 파이 붙이고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를 단위로 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건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파이에 조금 안 익숙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초등학교 때보다 원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6인 그럼 6에다가 이게 지름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둘레는 6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는 3의 제곱 9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이 비례식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래서 원의 넓이가 360도일 때 중심각이 x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놈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비례식을 360도 대 x도는 호의 길이부터 먼저 해본다고 보면 360도에 해당하는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었죠. 2파이r 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적어봅시다. L.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비례식을 풀면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r 곱하기 X.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L, 호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L은 2파이r 곱하기 360도가 이쪽으로 와서 분모가 될 건데, 우리가 그냥 각도분의 각도를 적기 위해서 360분의 X 이렇게 그냥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X를 곱하면 저게 결국 비례식을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파이r 제곱에서 얼마를 곱해버리면 똑같이 360분의 X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넓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식의 형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도 보면 파이r 곱하기 360분의 X, 얘도 파이r 곱하기 360분의 X.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은 어차피 1로 없어질 거고, 이게 파이 r 제곱이었던 거죠, 맞죠? 근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미안합니다, 2까지 집어넣어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l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2분의 1 남고 r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l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렇게 세 개의 공식을 지금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세 개의 공식을 외우고 있었다면 아까 식을 풀 때 굳이 비례식을 안 세우고 그냥 바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러 갔었어도 상관이 없겠죠, 맞죠? 뒤에 어차피 나올 거지만 아까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약간 이 문제였죠, 맞죠? 아까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원의 넓이가 지금 36이었으니까 36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30 계산하면 30 뭐죠? 미안합니다. 계산이 틀렸네요. 3이 돼야 되죠, 맞죠? 36이랑 계산하면 여기가 10이 남고 10하고 30을 약분하면 3. 그래서 3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새롭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3.14로 원래 외우고 있었습니다. 3.14 대신에 파이를 써서 2파이r, 넓이는 파이r 제곱,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가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시고 2분의 1 rl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을 달리 하셔야 되겠죠. 지금 얘는 반지름과 중심각만 있으니까 L을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 12파이 곱하기 360분의 60을 쓰는 거고요. 계산하면 이게 6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넓이는 6이 있으니까 36파이, 원의 넓이에서 곱하기 360분의 60. 아까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곱하면 6파이가 답이 되어버리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4-1번은 지금 봐보면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맞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R이 10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죠. 채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5니까 5, 4, 2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RL까지) 공식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저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전체 원은 반지름이 4니까 16파입니다. 빼기 안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2니까 4파이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둘레는 이 도형을 이루는 걸 봐보면 이렇게 한 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한 바퀴가 다시 더해져야지만 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둘레는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지름이 4인 원의 둘레는 8파이였고요. 반지름이 2인 둘레는 4파이. 이 둘이를 더해서 12파이 센티미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는 빼야 될 거고요. 비었으니까요. 맞죠? 둘레는 저 원의 둘레랑 이 원의 둘레가 다 저 도형을 이루는데 구성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주고 오히려 중심각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냥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 10파이는 반지름이 18이니까 2배 하면 36파이 이게 원의 둘레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파이는 상수기 때문에 양변에 있으면 우리가 양변에 3이 있으면 3, 3을 약분해서 날려버리듯이 파이를 저런 식으로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36을 약분하면 여기가 10, 10이 올라가서 곱하기 10이 될 거니까 x는 100, 100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주고 반지름을 안 주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 곱하기 360분의 미안합니다. 파이가 빠졌네요.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75도네요. 그러니까. 그럼 파이가 똑같으니까 또 약분해버리고요. 75도랑 360도도 약분해서 곱합시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겠죠.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5, 25 5, 7, 35 5, 20 72분의 15를 곱할 거니까요. 그 다음 2랑 약분하면 36이겠네요. 15분의 36을 양변에 곱하면 5 곱하기 15분의 36 3도 약분이 더 됐었네요. 3 하면 12 그래서 x는 12 뭐 넘겨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도 상관없고요. 미리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넘기셔도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12cm 이런 식으로 그냥 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어차피 파이는 양변에 있어서 항상 저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5번. 호의 길이가 4파이 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8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호의 길이가 4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있으니까요. 호의 길이랑 중심각.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있었으면 2분의 1 RL을 바로 쓸 수가 있었는데 반지름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일단 호의 길이랑 중심각을 가지고 반지름을 먼저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호의 길이 4파이는 중심각 2파이r r을 모르니까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8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또 파이는 없어질 거고요.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고 8로 약분하면 8로는 안 돼요. 4로 약분을 해야 되겠네요. 4, 2, 8 4, 9, 36 그럼 9분의 4인 거죠. 맞죠? 그러면 9분의 4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분의 9를 곱하면 R이 1 반지름이 9가 나옵니다. 4, 4가 약분이 되어서 그럼 반지름 9를 구했으니까 물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해도 되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4파이 2분의 1 알레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도 풀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4cm이고 넓이가 91파이 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과 호 넓이 관계에는 2분의 1 알렐이 있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모르니까 L을 모르니까 L이라고 적고 넓이 91파이 그럼 2분의 1하고 4하고 하면 14가 7이 될 거고요. L은 7로 나누면 13파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13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써야 편할까 이 공식을 써야 편할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7번 넓이는 마찬가지로 아까 해서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을 빼는 걸로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부채꼴 빼기 부채꼴을 통해서 넓이 그럼 부채꼴을 빼기 부채꼴을 하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2 그럼 12를 제곱하면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6분의 1 그럼 계산하시면 6, 22, 64, 24, 24파이 이게 큰 부채꼴의 넓이였습니다. 작은 부채꼴은 중심이 반지름이 6이니까 제곱하면 3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6분의 1 하면 6파이 그래서 넓이는 24파에서 6파이를 빼서 1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레는 요호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다 둘레인 거죠. 맞죠? 그럼 얘는 6 얘도 6 그럼 여기가 호의 길이를 더해서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호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파이 12파이에서 곱하기 6분의 1 그럼 2파이 이게 요 호의 길이였습니다. 반지름이 10이니까 2배 하면 24파이에서 곱하기 6분의 1 그럼 4파이가 요 놈이었죠. 그러면 6, 2파이, 4파이를 다 더하면 12 더하기 6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둘레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는 넓이는 저만큼이 줄었으니까 빼야 되겠죠. 맞죠? 근데 둘레는 저 도형을 이루었는데 이것들도 지금 한몫하고 있잖아요.